왜냐면은 그게 행복하니까. 사람이 행복하려면은 그렇게 좀 쓸데없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성취와 보람들이 있겠지만 그 일 자체로 행복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펜싱하는 김민성입니다. 서울펜싱협회 소속으로 펜싱 선수를 하고 있고요. 고려대학교 펜싱부에서 학생들에게 펜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어릴 때는 이제 공부만 하는 학생이었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펜싱부라는 동아리에 들어가면서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전문 선수를 했던 분들, 그 중에서 보통 은퇴를 했던 분들이 나오는 부였어요. 국가대표를 했던 분들도 계시고, 실업팀까지 했던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수준 높고 잘하시는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동호인 엘리트부라는 거에 제가 처음으로 나갔고, 동호인 중에서 처음 갔는데 수준 차이가 또 너무 많이 나죠. 너무 많이 났는데 그래도 계속 운이 좋게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운 좋게 또 그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우선 저는 운이 좋게도 좋은 스승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컨디셔닝 트레이닝, 운동에서 컨디셔닝 트레이닝이라고 하면 그런 감각을 연습하는 훈련인데, 펜싱 장갑을 갖고 놀이를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린애들이 하는 놀이 같은 거, 그런 거를 통해서 펜싱에 필요한 감각들 연습을 많이 했었고요. 또 다른 사람들보다 경험을 많이 쌓으려고 했어요. 대회 경험을 많이 쌓으려고 했고, 근데 계속 높은 수준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실력을 올리기에는 어떤 환경이라던가 이런 게 아무래도 엘리트 선수들이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다면 해외에서 좀 기회를 찾자는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아니면 홍콩, 대만 같은 아시아부터 남들은 잘 안 찾아가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이런 유럽 국가들에 가서 제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아니면은 좀 많이 높은 그런 수준들의 대회를 많이 자비로 참가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경험을 쌓고 그러면서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참가하는 인원이 적을 때 썼던 방법들인데, 제가 동호인 대회를 처음 뛸 때쯤에는 동호인 선수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종목은 남자 플레레부인데 많이 나와도 30명 정도였거든요. 동호인 엘리트부도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지만 그때도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10명에서 20명 남짓. 그래서 참가가 예상이 되는 선수들을 전부 다 적고 분석을 했었어요. 보통 이렇게 나가면은 이 사람은 정말 잘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우승권이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게 강점이고 어떤 게 약점이고, 또 이 선수를 만나면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그렇게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서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분야에 재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구 같은 경우는 신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스포츠고, 근데 펜싱은 상대적으로는 신체 조건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칼이라는 도구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펜싱에 있어서 제일 재능이라는 게 있다면 제일 중요한 재능은 꾸준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수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경험을 하면서 흔히 재능이 있다, 저 사람은 정말로 운동 재능이 있다라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결국 지금 와서 15년, 펜싱을 한 지 15년 정도가 지났는데 남아있고 정말로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남들보다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펜싱에 있어서의 제일 중요한 탤런트는 성실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재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펜싱이 동작이 몇 개가 안 되거든요. 20개 남짓밖에 안 되고, 운동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그거를 다 배우기도 해요. 근데 또 오래 걸리는 사람은 뭐 1년 남짓, 저처럼 운동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더 오랜 기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동작을 하는 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그 다음에는 누가 이기냐 지느냐인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잘하는 사람은 이기고 지는 사람, 못하는 사람은 지게 되는 건데, 저는 그 차이가 수준이 올라갈수록 어떤 전술적인 부분, 전략적인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펜싱을 흔히 몸으로 하는 체스라고 비유를 하는데, 몸이 준비된 후에는 운영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펜싱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제가 운동을 거의 매일 하거든요. 일주일에 월화수목금토 한 6일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매일 해도 매일 새롭고 매일 너무 즐겁고, 저는 나중에 우리가 돌아봤을 때 내가 행복했던 시간이나 몰입했던 시간으로 지난 시간들을 기억하게 될 것 같은데, 행복해요, 펜싱하는 시간들이. 그래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안주하지 않고, 세상에 저보다 뛰어난 선수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선수들이랑 경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성장하는 게 무척 즐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돈이 아주 많으시면은 이제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되면 뭐 하실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생존적인 측면이 해결된 다음에 정말 뭘 하고 싶은지가 나오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 해결은 안 된 상황이지만, 내가 아주 돈이 많다면은 나는 그 시간에 펜싱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게 행복하니까. 저는 사람이 행복하려면은 그렇게 좀 쓸데없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경제적 활동이나 수단이 되는 일을 하면은 물론 그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성취와 보람들이 있겠지만 그 일 자체로 행복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근데 펜싱은 그 자체로 제가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무용한 일이지만 시간을 그렇게 써서 하고 있습니다.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냐면은 해보니까 이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주변에 보면은 동호인이었는데 펜싱 심판이 되신 분도 있거든요. 그분은 또 업이 따로 있고, 그런데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랑 함께 할 때 내가 이걸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만약에 분야가 다르더라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친하게 지내고 서로 응원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